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등촌동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기혼 여성입니다. 저는 사실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유독 좋았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전생의 친모녀 사이가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서로 마음도 잘 통하고 위해주는 그런 끈끈한 사이였죠. 결혼한 주변 친구들조차 그런 저와 시어머니 사이를 부러워하며 아주 신기하게 볼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하나의 사건을 계기로 그 모든 것이 바뀌고 맙니다. 시어머니에게 분수에 넘치는 잘난 동서가 들어오자마자 저와 차별 대우하며 모진 말들과 함께 저를 구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시동생이 본인보다 잘난 변호사 동서와 결혼을 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파국으로 바뀌고 말았던 거예요.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저와 동서를 비교하며 심지어 동서 앞에서 저에게 면박을 주는 일도 서슴지 않았죠. 그러다가 결국 시어머니는 저의 자존심을 짓밟으며 큰 상처까지 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함께 결국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 남편과 시동생을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당차고 강하신 분이었어요. 홀로 두 아들을 키우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똑같이 아들 둘을 키우는 제 고생도 잘 알아봐 주시고 늘 위로로 저를 감싸주시는 분이셨죠. 그리고 그나마 다행이라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기신 재산이 있어서 시어머니가 남편과 시동생을 키우며 사시는 데는 큰 고생은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고생하신 시어머니를 생각해 저와 남편이 매달 시어머니 용돈을 잊지 않고 꼭 챙겨드렸습니다. 저나 남편이 능력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둘 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남편과 저 모두 절약하며 알뜰하게 사는 편이라 시어머니께 용돈을 챙겨드리는 일이 큰 무리가 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저에게 많이 고마워하셨어요. 아이 둘을 키우면서 맞벌이로 힘들게 번 돈으로 시어머니를 도와주신다고요. 저를 보면 젊은 시절 고생한 당신 모습이 떠오른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저만한 며느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정아, 회사 다니느라 힘들지? 그런데도 이 시어미 용돈까지 매달 잊지 않고 챙겨주고 정말 고맙다. 그래도 힘들면 무리하지 말고 회사 관두고 쉬어라. 네 남편이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직장 다니면서 어디 애들 둘 키우는 게 쉬운 일이니? 그것도 아들 둘을 말이다. 나 용돈 안 챙겨줘도 되니까 너희들끼리만이라도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저 회사 제가 좋아서 다니는 거고 아직 젊은데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둬야죠. 애들도 곧 초등학생, 중학생이 되는데 아이들 위해서라도 제가 힘내려고요. 그리고 어머니 챙겨드리는 거 하나도 안 힘들어요. 능력이 돼서 부모님 챙겨드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복인데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도 저희 남편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고 사셨는데 자식으로 당연히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역시 우리 며느리 대단하다. 천사 며느리가 따로 없네. 이렇게 착하고 머리도 똑똑하니 대기업도 다니는 거겠지? 우리 수정이만한 며느리가 세상에 없어. 내가 큰 도움이 못 돼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거라. 나는 언제나 수정이 네 편이다. 네, 어머니. 언제나 저희 먼저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친구들이 저한테 다 그래요. 좋은 시어머니 둬서 정말 부럽다고, 제 복이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며느리는 어쩜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할까.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힘내서 사는 거다. 우리 며느리 파이팅이다.
네, 어머니. 어머니도 파이팅이요? 하지만 저만한 며느리가 없다던 시어머니는 한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고 말았어요. 저희 동서가 들어오면서부터 말이에요. 시동생은 남편이랑 12살 차이로 나이 차이가 제법 나는 편이었는데 학원 강사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던 겁니다. 시동생보다 4살 많은 연상이었는데 직업이 잘 나가는 변호사였어요. 두 사람이서 무슨 러닝크루 모임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학원 강사인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로 시동생보다 잘난 변호사 며느리를 데리고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면서 집안에 변호사 며느리를 보게 생겼다고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가문의 영광이라면서요. 물론 사람을 조건으로만 비교하면 절대 안 되지만 시어머니 보시기에 학원 강사인 시동생이 나름 자리를 잘 잡고 있다지만 당신 둘째 아들과 조건적으로 차이가 나는 대단한 변호사를 결혼할 여자로 데리고 온다고 하니 아주 신이 나셨던 거죠. 그러면서 동서가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오는 날 동서를 먹이겠다며 정말 잔치집 마냥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음식을 준비했는데 식탁에서는 음식을 다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 거실에서 큰 상을 펴고 가족들이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랑 시동생이 같이 살던 집이 평수도 작고 오래된 아파트라 주방에 저희 부부의 아이들의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동서까지 앉으면 더는 따로 의자를 넣을 자리도 없어서 불가피하게 상에다 음식을 차려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변호사 동서는 저희 시어머니께 점수를 따고 싶었던 것인지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온 날 저희 시어머니께 드릴 선물까지 한가득 챙겨서 왔었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보자 시어머니 눈빛이 초롱초롱 빛나시더니 입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으시더라고요. 게다가 생각지 못한 일은 바로 그 자리에서 아직 시동생과 결혼도 하지 않은 동생과 저를 비교하셨던 거예요. 세상에 이게 다 뭐야? 정말로 이걸 우리 변호사 예비 며느리가 전부 놔주려고 사왔단 말이냐? 네, 어머니께서 어떤 걸 좋아하실지 몰라서 그냥 전부 사왔어요. 저희 사랑하는 정우 씨 어머니인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꿈이야 생시냐? 이래서 변호사 며느리 하나 보네. 세상에 우리 둘째 예비 며느리만한 사람이 없다니까. 지금까지 우리 첫째 며느리가 나한테 해준 거라고는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 꼴랑 과일 바구니 하나가 전부였는데 가방에 신발에 밍크 목도리에 도대체 이게 다 얼마짜리야? 이제야 내가 진짜 며느리를 보게 되는 것 같네. 엄마, 말을 왜 그렇게 해? 우리 집사람이 엄마한테 그동안 얼마나 잘했는데 그런 말을 하느냐고. 매일 용돈에 엄마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싶다고 하면 여행 비용에 해마다 보약에 우리 집사람만큼 시어머니 챙기는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엄마, 지금 그냥 가족들 웃으라고 농담하는 거지? 얘는 내가 지금 이 나이 먹고 농담하게 생겼니? 나는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다. 수정이가 나한테 해준 거는 응당 맏며느리로서 해줘야 하는 거고 둘째 예비 며느리 가은이가 해준 거는 명품이다 명품. 내 평생 이런 호사는 누려본 적이 없어요. 나는 평생 우리 둘째 며느리만 끼고 살련다. 그때부터였죠. 시어머니와 동서가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된 것은요. 우리 변호사 며느리 하며 시어머니는 친척이며 지인들이며 이웃이며 정말 동네 사방팔방 자랑하고 다니셨어요. 그 이후 저는 시댁에 가면 혼자 외톨이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동서가 정말로 저희 시동생과 식을 올리고 나자 시어머니는 더욱 동서와 저를 노골적으로 비교하며
차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딜 가든 변호사 며느리인 동서를 자랑하기 위해 어디든 꼭 데리고 다니려고 하셨죠. 한마디로 시어머니가 볼 때 동서는 능력 있고 잘난 변호사 며느리였고 저는 직장이나 다니는 별 볼 일 없는 며느리로 취급이 되었던 거죠. 그런 시어머니 행동에 예전엔 내가 알던 그 인자하셨던 같은 시어머니가 맞나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가 변호사 동서가 좋으신 거면 좋아하는 거로 끝내시면 좋은데 자꾸 저를 비교하며 차별을 하시니 저는 당연히 섭섭할 수밖에 없었고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섭섭할 거란 생각을 당신은 전혀 못하시는 것 같았지만요. 그러다가 시어머니와 저희 사이가 급속도로 냉랭해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쉬고 있는 주말이었는데 시어머니가 동서와 아울렛 매장에 놀러 가기로 약속했다면서 저까지 챙겨서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웬일로 시어머니가 저까지 부르시나 생각도 했지만 그때는 그래도 시어머니와의 신뢰가 완전히 깨진 상태는 아니라 믿고 나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동서를 만나자마자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신 이유를 알게 되었죠. 두 사람이 쇼핑을 하는데 물건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짐꾼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시어머니만 믿고 그 자리에 나가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어디까지 가나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저도 앞으로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더욱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은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을 동서가 미안해하기는커녕 한 매장에서 옷을 사더니 당연하다는 듯 자기 짐을 저에게 맡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참지 못하고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울렛 매장에 같이 가자고 하더니 저 지금 어머니 짐꾼 시키려고 부르셨던 거예요? 그리고 동서 본인 짐은 본인이 직접 들어. 어머니 짐이야 나이 드신 분이니 그렇다고 치지만 왜 동서 짐까지 나한테 맡기는데? 동서는 부모님한테 동서보다 손이 사람한테 본인 짐까지 들게 하라고 배웠어? 예의도 없이 이게 무슨 경우야? 너는 말을 어쩜 그렇게 매정하게 하니? 셋이서 같이 기분 좋게 쇼핑 와서 꼭 그런 별것도 아닌 일로 서로 기분을 상하게 해야겠냐고. 그리고 짐 좀 네가 들면 어떠니? 솔직히 직장에서 월급 받고 다니는 월급쟁이보다 우리 둘째 변호사 며느리가 훨씬 귀하신 몸이거늘 지금 그런 귀하신 변호사 며느리한테 짐을 들게 하는 게 맞느냐는 이 말이다. 변호사 일하느라 힘든 애한테 꼭 짐 드는 일까지 시켜야겠냐고.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형님 기분을 상하게 했나 봐요. 그러면 제 짐은 제가 들게요. 저는 그냥 형님이랑 친하다고 생각해서 제 짐 좀 들어달라고 했던 건데 제가 잘못 생각했었나 봐요. 형님은 저랑 친해지고 싶지 않았나 봐요. 어머니,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귀한 몸이에요. 동서만 귀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변호사면 본인 짐 본인이 들지 말라고 누가 그러는데요? 그리고 동서만 일하느라 힘든 거 아니고 저도 평일 내내 일하고 아이들 돌보는 애 힘든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동서, 원래 본인 짐은 본인이 드는 거야. 그 나이 먹도록 아직 그것도 몰랐어? 그리고 동서는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동서 짐 들게 하고 부려먹었나 봐? 그러면 왜 어머니한테 동서 짐 들어달라고 하지? 이게 사람 부려먹으려고 일부러 나한테 짐 들게 시켜놓고 어디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고 있어? 나는 이만 집에 갈 테니까 다시는 이런 자리 저 부르지 마세요. 전혀 필요 없고 앞으로는 바라지도 않을 테니까. 야! 짐은 끝까지 들어줘야지. 지금 어딜 가는데? 이 많은 짐들 누가 들라고 가냐고? 저는 바로 짐들을 바닥에 내려놓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섭섭함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의 시어머니가 예전의 그 시어머니가 아니란 사실을 확실히 실감할 수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 저도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저를 무시하는 분에게 예전처럼 마음을 열고 살뜰히 챙기며 잘해드릴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아울렛 매장에서 자리를 떠난 게 화가 났는지 시어머니는 바로 다음 날 저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그리곤 저랑 동서랑 차별해서 미안하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저에게 따지고 나오셨던 거예요. 너 어제 그게 무슨 경우냐?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시어머니를 두고 며느리가 먼저 자리를 떠? 그러는 어머니는요? 아무리 변호사 며느리가 좋아도 그렇지. 동서 앞에서 저 무시하는 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저한테 짐을 들라고 시키실 수가 있어요? 동서가 자기 짐까지 저한테 들어달라고 맡기는데 혼내기는커녕 어떻게 동서 편을 들어줄 수가 있느냐고요. 그러면 변호사 며느리랑 그저 그런 직장 생활이라는 월급쟁이 며느리랑 똑같이 대접해주란 거냐? 그리고 가은이는 변호사라 돈도 잘 벌어서 그런가 나한테 비싼 명품 가방이랑 신발 선물도 척척 해주지 않니? 그동안 너는 나한테 뭐 해줬는데? 원래 사람도 본인이 해준 대로 대우받는 거다. 어머니, 언제는 저보고 착하고 똑똑하고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라고 대단하다면서요. 그래놓고 이제는 그냥 월급쟁이 며느리라며 왜 말이 바뀌는데요? 그리고 솔직히 동서가 어머니한테 비싼 명품 가방이랑 선물해준 거 결혼 전에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가 전부 아닌가요? 그 후에 어머니한테 제대로 용돈이나 선물 사드린 적도 없잖아요. 아울렛 매장 가서도 어머니 저랑 남편이 매달 드리는 용돈으로 선물 사셨던 것 같은데 아니냐고요. 그런데 왜 어머니한테 해드린 게 없어요, 제가? 그동안 너한테 내가 대단하다고 했던 건 너랑 첫째가 내 용돈 챙겨주니까 그냥 한 소리지. 그나마 네가 나한테 용돈이라도 두둑히 잘 챙겨주니 며느리 대접 해줬던 거지. 그것도 아니었으면 진작 사람 취급도 안 했다. 그리고 나도 처음엔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가 우리 집 며느리가 돼서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변호사 며느리 두니 그런 것도 아니더라. 그리고 맏며느리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가은이한테만 잘하면 가은이가 나 생각해서 나중에 더 큰 거를 챙겨주지 않겠냐고. 그러면 설마 어머니 말씀은 그동안 저한테 잘해주셨던 게 저를 진심으로 어머니 며느리로 아껴서가 아니라 제가 용돈을 드려서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래. 그렇다고 왜? 뭐가 잘못됐니? 그러니까 유치하게 나이 들어서 질투하지 말고 앞으로는 네 주제를 알고 지내라는 거다. 변호사 며느리랑 같은 대접을 받을 생각은 하지도 말고. 시어머니의 말에 진짜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동안 저한테 잘해줬던 것은 제가 대기업 다니는 돈 잘 버는 며느리에 시어머니 용돈까지 남편과 같이 챙겨드리니 좋아해 주셨던 겁니다.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생각하며 챙겨드리려 노력했던 저의 진심이 무참히 무시되었던 것이죠. 제가 그동안 의지하며 따랐던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랬다는 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배신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남편한테 그동안 시어머니와 동서와 있었던 일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저만큼이나 화를 참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를 위해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사실 시동생이 결혼 후 시어머니가 혼자 사시는 것도 그렇고 낡은 아파트에서 전세로 지내시는 것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조금 껴야 했지만 남편과 함께 저희 집 근처에 아파트를 하나 사서 시어머니를 곁에 모시면서 살게 해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살던 집 전세금도 시어머니가 필요할 때 편하게 쓸 수 있고 저희도 자식된 도리를 할 수 있어서 마음이 놓일 것 같았으니까요. 남편과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였고 둘 다 돈을 벌고 있으니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게다가 남편이랑 결혼하고부터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 같이 공부하며 지금 살던 집도 경매로 사고 하면서 재산을 어느 정도 모은 상태여서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기기도 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동안 돈 때문에 저에게 잘해주셨던 거라고 말하며 동서와 차별이 심하니 남편도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행동에 남편은 시어머니께 집 사들이는 일을 보류하자고 하더라고요. 여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우리 집 사서 어머니 모시려고 한 거 잠깐 고민 좀 해보자. 지금 우리는 엄마 집 사주려고 집 계약까지 미리 해놨는데 아무리 변호사 며느리가 좋아도 그렇지 이건 정말 아니라고. 그동안 당신이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해? 그리고 나는 나랑 평생 살아줄 고마운 내 마누라 아무리 엄마라도 함부로 하는 거 절대 용서 못하고 그 누구도 당신한테 함부로 하는 꼴 절대 못 봐. 그리고 엄마가 당신한테 고마운 거 안다면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솔직히 나 혼자였으면 엄마 집 사서 모시는 거 꿈도 못 꿨어. 우리 엄마지만 정말 실망이다. 하지만 저와 남편이 시어머니가 사실 집을 사들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 리 없던 시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동서와 저를 향한 차별과 함께 악독한 시집살이가 점점 더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계속 전화가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점심시간을 통해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아주 어이없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너는 답답하게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니? 시어미가 전화했으면 따박따박 전화를 받아야 할 거 아니니? 어머니, 지금 직장인데 어떻게 바로 전화를 받아요? 그러다가 저 회사 잘리면 어머니가 책임지실 거예요? 그런가? 그것보다 너 퇴근하면 둘째네 와서 청소하는 것 좀 도와라. 내일 가은이네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이 집들이 온다고 해서 지금 나 혼자서 청소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집이 지저분한지 이러다가 네 시엠이 몸살 나서 죽겠다. 어머니, 저 바쁜 거 몰라서 그러세요? 저도 퇴근하고 나면 피곤하고요. 그리고 지금 동서가 집들이 하는데 제가 무슨 임금님 수발 상궁도 아니고 왜 동서네 집에 가서 청소를 해줘야 하는데요? 어머니가 정 힘드시면 동서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너 정말 치사하게 그럴 거냐? 가은이가 바빠서 청소를 못하겠다고 나한테 부탁을 했으니 너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니니? 그러면 가은이네 회사 동료들이면 변호사 선생님들이 둘째네 집에 온다는 건데 지저분한 이 모양 이 꼴로 손님을 맞이하라는 거냐? 너는 네 동서가 동료들 앞에서 집이 지저분하다고 창피를 당해도 상관없다는 거냐고. 네, 어머니, 상관없어요. 창피를 당하든 말든 동서가 서방님이랑 청소도 안 하고 집을 어질러서 그렇게 된 건데 왜 그걸 제가 신경 써야 하는데요? 그건 동서가 알아서 할 문제니까 동서 보고 청소를 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어머니, 동서 뒤치다꺼리 하고 싶으신 거면 어머니 혼자 하세요. 괜히 바쁜 저까지 끌어들이지 말고요. 그러면 저 이만 바빠서 끊습니다. 하지만 저를 어이없게 만든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랑 통화를 끊고 화를 시키고 있는데 동서까지 저에게 기막힌 문자를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해주었습니다. 형님, 오늘 저희 집 와서 어머니랑 같이 청소해주기로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이왕 하시기로 한 거 저희 집에 빨래가 많이 밀렸으니까 빨래도 좀 돌리고 가세요. 비싼 옷들 많으니까 상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속옷은 삶아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이따가 가서 다 확인할 거니까 제대로 해주세요. 야, 청소를 하려고도 네 손으로 해. 넌 손이 없어 발이 없어?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내가 왜 네 뒤치다꺼리를 해야 되는데? 네 눈에 내가 네 엄마로 보이냐? 그 나이 처먹어서 청소해 네 속옷이나 빨아달라고 하고 창피한 줄 알아. 다시 한번 이따위 문자 보내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너 사람 봐가면서 까불어라.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말고 문자도 보내지 마. 아주 꼴보기 싫으니까. 그리고
저는 답답한 마음에 퇴근하고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꺼내게 되었고, 남편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바로 시동생에게 스피커폰으로 제 앞에서 전화를 하게 되었어요. 동서 좀 제발 예의 있게 행동하라고 하라고요. 그런데 시동생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형, 솔직히 가족끼리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집사람은 형수님이랑 다르게 보통 사람 아니고 변호사라고 변호사. 그런 바쁜 사람이 청소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 너 지금 그게 네 형수한테 할 소리냐? 어느 누가 자기 손윗사람한테 속옷까지 빨아달라고 해? 너는 네 형수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 재수 씨 직업이 변호사면 뭐하니? 그 전에 스스로 사람부터 돼야지. 형, 혹시 형수님은 지금 그냥 대기업 다니는 직원인데 우리 집사람이 변호사라서 나한테 질투나서 이러는 거야, 지금? 뭐? 질투? 내가 왜 그런 거로 질투하냐? 형, 뭔가 착각하나 본데 나 예전에 형 앞에서 쩔쩔맸던 형 동생 아니야. 형 그동안 대기업 다니는 형수님 얻어서 결혼했다고 나한테 잘난 척하며 살았었지? 내가 그때 얼마나 눈꼬시고 꼴 보기 싫었는지 알아? 그런데 나도 이제 예전에 내가 아니라고. 나 형수님보다 잘난 변호사 마누라 얻어서 결혼했어.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잘난 척할 생각도 하지 마. 우리 집사람이 형수님보다 훨씬 잘났으니까. 시동생의 전화에 남편은 더욱 분노하며 낙담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시동생까지 그렇게 변해버릴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날 저는 바로 시어머니의 호출을 받게 되었어요. 처음엔 가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시댁에 위급한 일이 있다고 하니 맏며느리로서 책임감을 무시 못하고 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는 시댁에 다녀온 후 시어머니와 연을 끊어버리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 말은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으니까요. 어머니, 중요하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퇴근하고 바로 왔는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혹시 집안에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거예요? 너 뭐하고 다니는 사람이냐? 제가 뭐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니요? 너가 도대체 우리 변호사 며느리한테 어제 문자하면서 뭐라고 했기에 애가 충격받아서 앞으로 너 만날 때는 자기 부르지 말라고 하는 거니? 강은이는 자기 집 집들이 한다고 하니까 네가 와서 청소해준다고 해서 고맙다고 그 말하려고 문자 보냈는데 네가 앞으로 문자도 보내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협박했다면서? 너 도대체 요즘엔 왜 그런 거니? 도대체 뭐가 불만이라서 자꾸 나랑 강은이한테 시비 걸면서 트집을 잡는 거냐고?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서가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동서가 먼저 저한테 문자 보내서 이왕 동선에 집 청소해주는 거 빨래까지 돌리면서 속옷 빨래까지 해달라고 하는데 그걸 두고 그러면 누가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 너무한 건 어머니 아닌가요? 어떻게 15년 넘게 얼굴 봐온 저한테는 어떤 사정인지 묻지도 않고 동서 말만 믿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 입 다물지 못하겠어? 전부터 했고 너 자꾸 이런 식으로 집안에 분란 일으키고 어깃장 내면 우리 첫째랑 못 살게 갈라서게 하는 수밖에 없다. 예? 어머니, 지금 그 말씀 뭐예요? 남편이랑 저랑 잘 살고 있는데 갈라서게 할 수밖에 없다니요. 지금 이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고작 동서 때문에요? 그래. 솔직히 학원 강사인 우리 둘째 아들도 변호사 만나서 결혼하는데 대기업 다니는 우리 첫째가 너랑 이혼한다고 좋은 여자 못 만나라는 법도 없다. 너랑 우리 첫째 이혼시켜도 좋은 자리 얼마든지 새 장가 보낼 수 있다는 소리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한번 우리 변호사 며느리 괴롭히기만 해봐.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다. 아주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저는 그때 결심하게 된 것이죠. 시어머니와 연을 끊고 살아야겠다고요. 15년 넘게 봐온 정을 생각해서라도 참으려고 했는데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께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위해서 남편이랑 어떤 것까지 준비하고 있었는지 모르시죠?
그동안 저랑 동서랑 차별한 거, 그리고 오늘 일 반드시 어머니 후회하게 되실 거예요. 후회는 무슨 후회? 그리고 네가 날 위해 준비하긴 뭘 준비해? 가은이는 이번에 내가 자기 집들이 할 때 고마웠다고 명품백 하나 또 사준다고 하는데 너는 뭐 대걸 같은 집이라도 나한테 준비해서 주려고 한 거냐? 그런 것도 아니면서 어디서 큰 소리야? 알겠어요. 그게 정 어머니 뜻이라면 저도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그날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우는 제 모습에 남편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은 시어머니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나 전화해서 따졌지만 시어머니는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셨죠. 그러자 남편도 바로 시어머니와 연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아무리 돈 잘 버는 변호사 며느리가 좋다고 해도 그렇지. 자기 아들과 사는 며느리한테 이혼 협박까지 하면서 저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라면서 말이에요. 그동안 제가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모셔온 걸 봐왔던 사람이니 더욱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 말이 만약 이번 시아버지 제사 모임에서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와 시동생에게 이야기를 해보고 두 사람이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시댁과 연을 끊자고 하더라고요. 더는 가족이라고 상처를 주는데 계속해 인연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죠. 남편은 만약 시어머니께서 반성을 못했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를 위해 준비했던 집 계약서도 보여드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어머니에게 저희가 계약한 아파트에서 살게 해드리는 걸 취소하기로 했죠. 정작 시어머니를 위해서 애쓴 사람이 누구였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저와 동서의 직업을 비교하며 차별하고 돈만 밝히던 시어머니의 잘못된 행동이 무엇을 잃게 했는지 직접 보여준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야 당신이 무엇을 잘못하셨는지 조금은 깨닫지 않을까 했던 거예요. 최악의 경우 시어머니와 보지 않고 살기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이 큰 것 같았어요.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의 제삿날이 찾아왔고 저희 가족들이 전부 모이게 되었죠. 그렇게 냉랭한 분위기 속에 제사가 끝나고 모두 식사를 하기 위해 상에다 음식을 차려서 먹으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식탁에서 밥을 차려서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러는 이유를 상을 다 차린 후에 알게 되었죠. 식탁에 상을 다 차리고 나니 식탁 앞에 앉을 의자 하나가 부족했던 거예요. 동서가 들어오고 나니 사람 수가 늘면서 당연했던 거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의자가 부족하니까 수정이 너는 주방에서 서서 먹도록 해라. 너는 국 하나만 있어도 어차피 밥 잘 먹지 않니? 우리 변호사 며느리는 시집와서 처음 시아버지 제삿날 와서 밥을 먹는 건데 이럴 때는 네가 눈치껏 빠져야지. 내가 꼭 얘기해야겠니? 가은이가 자리에 앉으면서 얼마나 네 눈치를 보이겠니? 시어머니는 한마디로 일부러 저를 주방에 서서 밥을 먹게 만들기 위해 평소와 다르게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자고 한 거였어요. 동서가 들어온 후 저와 차별하며 구박한 것도 모자라 제가 당신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그런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해도 진짜 너무하시네요. 저도 어머니랑 같이 한 세월이 있어서 그래도 남편이랑 상의해서 마지막까지 어머니께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는 정말 안 될 것 같네요. 기회는 무슨 기회? 네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주냐 마냐야? 어머니, 그때 마지막으로 저와 싸우셨을 때 저랑 동서 차별한 어머니 행동 어머니께서 후회하게 될 거라고 했죠? 그때 어머니께서 동서가 명품백 사주기로 했다면서 제가 어머니한테 대걸 같은 집이라도 사줄 것도 아니면서 어디서 큰 소리냐고 하셨고요. 그런데 이걸 어쩌죠? 저 정말로 남편이랑 의논해서 저희가 악착같이 아끼고 모아서 번 돈으로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대걸 같은 집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저희 집 근처에 신축 아파트 사서 어머니 곁에서 편하게 모시고 살려고 했다고요.
서방님 결혼하고 혼자 있을 어머니 걱정돼서 저희는 그런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안 되겠네요. 오늘 시댁에 온 것도 어머니께 마지막 기회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전부 소용없게 됐네요. 너 그게 무슨 소리냐? 새 아파트를 사서 나를 모시려고 했다니? 그러면 지금 새 아파트를 너희들이 사서 나 살게 해주려고 했다는 거냐? 참 웃기고 있네.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변호사 며느리도 상견례 때 선물했던 거 말고 얼마 전에 나 작은 명품백 사준 게 전부인데 니들이 어떻게 나한테 아파트를 해주겠다는 거냐? 그냥 내가 수정이 너 둘째 며느리랑 차별하면서 구박한다고 괜히 억하심정에 하는 말 아니니? 이게 어디서 새빨간 거짓말이야? 엄마는 집사람이 정말로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해? 엄마는 15년 넘게 우리 집사람 얼굴 보고 살았으면서 집사람이 거짓말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이야기하는 건지 그것도 구분 못하냐고. 지금 집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다 진짜고 우리 이미 엄마 모실 집까지 계약했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니들이 정말 새 아파트 사서 나를 정말로 모시고 살려고 했다는 거냐? 그래! 내가 지금 그 증거를 보여줄까? 그렇게 말하며 남편은 본인 가방에 챙겨왔던 저희가 계약한 아파트 계약서 사본을 시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남편이 보여준 아파트 계약서 사본을 보더니 깜짝 놀라고 말았죠. 세상에, 이게 뭐야? 진짜로 아파트 계약서잖아? 그러면 지금 너희들이 한 말이 사실이었다는 거잖아? 그러면 엄마는 집사람이 엄마한테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젠 전부 끝이야. 엄마가 재수씨 들어와서 그동안 곁에서 엄마 모시면서 살아온 우리 집사람 무시하고 차별했지? 그리고 집사람한테 그동안 집사람 잘해줬던 게 우리가 용돈 들여서 돈 때문에 그런 거였다고 했고, 재수씨 집들이 하는데 와서 청소를 하라고를 하지를 않나? 엄마랑 재수씨랑 쇼핑하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물건을 들라고 하지를 않나? 게다가 나랑 이혼을 하라고까지 협박을 해? 엄마한테는 집사람이 엄마한테 정성을 쏟은 그 세월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자기 부모님처럼 생각한 우리 집사람 마음은 엄마한테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냐고? 엄마가 집사람한테 대한 고마움을 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게 아들아. 수정아, 내가 다 잘못했다. 그냥 돈 잘 버는 변호사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내가 잠깐 눈이 뒤집혀서 그랬다. 수정이 너 나 때문에 그동안 마음 많이 쓰고 고생하고 살았던 거 알아. 내가 왜 그 고마움을 모르겠니? 내 주변만 봐도 며느리랑 사이 안 좋은 친구들도 많고 괄시받고 사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나도 수정이 네가 얼마나 좋은 며느리인 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부탁이니까 두 사람 다 마음 풀고 나 그 아파트에서 살게 해주면 안 되겠니? 나도 너희들이랑 살고 싶어. 나도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자. 아니, 엄마 미안하지만 이미 기회는 다 지나갔어. 오늘 엄마가 우리 집사람한테 의자 부족하다면서 주방에 서서 국에 밥이나 말아 먹으라고 했을 때 그때 이미 엄마한테 드렸던 마지막 기회는 전부 날아간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랑 얼마 살지도 않은 변호사 며느리한테 아파트도 사달라고 하고 같이 오손도손 잘 살아봐. 과연 그렇게 해줄지 의문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한 아파트 엄마 살게 해드리려고 했던 건 전부 취소야. 우리 앞으로 서로 얼굴 보지 말고 살자. 엄마가 이미 우리 집사람 버렸으니까 나도 엄마 얼굴 안 보고 살아도 될 것 같아. 이건 내가 아니라 엄마가 선택한 거야. 나 엄마도 그리고 지 마누라 잘못한 것도 모르고 오히려 버르장머리 없이 나온 동생 놈도 보고 살 생각 없으니까 가족들이랑은 영원히 안녕이야. 나한테는 우리 집사람이랑 내 새끼만 있으면 돼. 남편은 시어머니 보는 앞에서 아파트 계약서 사본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놀라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죠. 그리고 이번에는 저를 붙잡고 매달리셨죠.
안 돼, 안 된다. 내 새 아파트. 저기 수정아, 너라도 나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너라도 나 좀 용서해줘라. 내가 앞으로는 예전처럼 너한테도 잘하고 다시 좋은 시어머니 노릇도 잘하마. 그러니까 네 남편 마음 좀 돌려서 설득 좀 해달라고. 어머니, 제가 왜요? 저보고 변호사 동서한테 못한다고 남편이랑 이혼 협박까지 했던 어머니를 위해서 왜 남편을 설득해야 하는데요? 저 그동안 어머니를 진짜 제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손해봐도 집까지 사서 어머니 해드리려고 한 거였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결국 돈 때문에 그동안 저한테 잘해주셨던 거죠? 그러다가 저보다 잘 나가고 돈 잘 버는 변호사 동서 들어오니까 사람 무시하고 차별하셨고요. 어머니, 아무리 이 세상 사람이 직업이랑 돈으로 평가한다고 해도 같은 가족인 어머니는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가족이면 그런 거 상관없이 서로 위해주고 아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돈 잘 벌고 잘난 변호사 동서랑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아보세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어머니랑 인연 끝내고 더는 어머니 자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저 그동안 어머니께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미련도 없어요. 안녕히 계세요. 아, 그리고 엄마, 혹시나 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이제 남남 되는 거니까 엄마 용돈도 더는 못 드려. 엄마 드리던 용돈도 나랑 우리 집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드렸던 거 잘 알고 있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엄마 용돈도 엄마가 그 좋아하는 변호사 며느리한테 받아. 잘 사셔. 그 마지막 말을 끝으로 저와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통곡을 하다가 혼절을 하고 마셨죠. 안 돼, 내 새 아파트. 새 아파트에서 편하게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는데 내가 내 복을 차버렸네. 아이고, 아이고, 억울해. 그렇게 저와 시댁의 인연은 끝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 후에도 본인이 잘못한 걸 제대로 반성 못하신 것 같았죠. 무슨 억가심정인지 저희에게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남겼으니까요. 내가 그날은 경황이 없어서 말을 못했는데 니들이 나랑 연 끊고 살고 싶으면 어디 마음대로 해봐라. 어차피 나는 니들 아니어도 잘 나가고 돈 잘 버는 변호사 며느리 있다. 우리 둘째 며느리만 있으면 너희들 아니어도 평생 호강하며 살 수 있어. 앞으로 용돈도 우리 변호사 며느리가 챙겨주기로 했다. 어디 앞으로 누가 더 잘 사나 두고 보자. 이 지들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악독한 것들. 하지만 몇 개월 후 정말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글쎄 시동생이 동서와 이혼을 했던 겁니다. 그것도 정말 기가 막힌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사실을 뒤늦게 저희를 찾아온 시어머니를 통해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남편과 함께 주말에 아파트에 가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저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저를 보자마자 매달렸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집 맏며느리. 그동안 두 사람 잘 지냈니? 엄마가 여기 무슨 일이야? 우리 앞으로 연 끊고 안 보고 살기로 하지 않았어? 아들아, 며느라. 내가 잘못했다. 글쎄, 강은이 그것이 보통 인간이 아니었다. 아직 죽일 것이었어. 그것이 우리 둘째랑 살면서 7살이나 어린 다른 젊은 놈이랑 바람을 폈지 뭐냐. 변호사라고 좋아했더니 그 직업 보고 달려드는 놈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이것이 지가 바람 펴놓고 들키니까 사랑이 죄냐면서 오히려 큰소리치지 않니? 자기는 연하남이 좋다면서? 그래서 우리 아들도 능력도 없지만 연하에 잘생겨서 끌려서 좋아했다고 한다. 어쩐지 변호사가 자기보다 못한 우리 아들 좋다고 하면서 결혼해서 왜 사나 했더니 그냥 잘생기고 어린 놈이면 장땡이었던 거였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본인이 변호사라서 잘하는데 바람 피우는 거 죄도 아니고 위자료 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큰소리 뻥뻥 치더라.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둘째 며느리 직업이 변호사라서 좋아했더니 지가 우리보다 법을 더 잘하니까 나랑 둘째랑 막무가내로 당하기만 했다. 그래서 둘째가 지금 충격받아서 정신과 치료받고 있고 나도 원래 받던 용돈도 끊기고 아주 사정이 형편없어졌다. 나랑 둘째도 너희들한테 못했던 거 많이 후회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좀 다시 받아주면 안 되겠니? 우리 예전처럼 다 같이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자. 니들이 다시 내 용돈도 좀 챙겨주고, 어? 제발 이렇게 부탁하마. 어머니는 정말이지 끝까지 돈 이야기 뿐이시네요. 어머니가 정말로 본인 잘못 뉘우치셨다면 저희한테 용돈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동서가 바람피어서 서방님이 이혼당한 것도,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용돈 없어서 쪼들리며 사는 것도 전부 어머니랑 서방님이 자초한 일이니까 알아서들 해결하면서 사세요. 저희는 앞으로도 어머니랑 서방님 보고 살 생각이 없으니까. 엄마, 우리 집사람 말 잘 들었지? 나도 우리 집사람이랑 같은 생각이니까 엄마가 돈이 필요한 거면 직접 벌어서 쓰도록 해. 엄마나 동생이나 둘 다 더 정신 차려야 할 것 같아.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에게 단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뉘우친 거라면 화해하고 받아주었겠지만 아직도 돈 이야기를 꺼내는 시어머니를 보며 아직 반성을 하지 못하신 게 보였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저와 남편에게 미안했다면 그런 말씀은 못하셨을 겁니다. 그 시어머니 소식을 들으니 돈이 쪼들리는지 일을 나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지인을 통해 들어보니 재활용 공장에 일하나 보더라고요.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선생님들을 보며 본인이 얼마나 나쁜 마음을 먹고 살아왔는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버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란 사실을 느끼시고 저희가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얼마나 애쓰며 살았는지 이제라도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진심으로 시어머니며 시동생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친다면 그때는 남편도 저도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용서해 줄지 잘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전까지는 두 사람 다 전부 용서해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니까요. 그리고 저희 부부도 앞으로도 성실하게 매사 정직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물론 살면서 돈도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 전에 사람이 먼저고 올바르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야 저희 자식들도 저희를 보며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저희를 부모로서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며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자식들에게 결코 부끄럽지 않은 좋은 부모로 남고 싶어요. 그래야만 아이들도 커서 훗날 저희의 살아온 삶을 생각하며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만 제 사연을 끝마치도록 할게요. 모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